3.1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시작했던 올 한 해 한국교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쪽방촌 주민들의 겨울나기를 돕는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그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이었던 올해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와 화해 실현을 위해 힘썼습니다. 하지만 대형교회의 세습과 일부 목회자들의 정치적인 행보 등은 교계 안팎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기독교계 이슈를 한혜인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올 한 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선조들의 신앙 계승과 한국교회의 연합을 다짐했습니다. 3.1운동과 한반도 평화, 한국교회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는 세미나를 비롯해 전시, 종교단체 연합 행사, 기념 예배 등이 진행됐습니다. 반면 교계 안팎으로 비난과 우려의 중심에 섰던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명성교회 사태는 교단총회가 사실상 세습을 허용하는 수습안을 받아들이면서 현재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공도로 점용 논란에 휩싸이며 소송 공방을 벌인 사랑의 교회 역시 대법원이 사랑의 교회의 도로 점용 허가 처분 취소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원상복구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목회자의 정치적인 행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적인 사안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교인들을 선동해 정치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 지향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운동도 진행 중입니다.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타고난 성이 아닌 사회적으로 학습한 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과 인권위법에 대해 집회를 열고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터키 김진욱 선교사 순교, 이희우 여사 영명과 같은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사회의 비난을 피해갈 수 없었던 올 한 해, 진지한 반성과 함께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는 취약계층은 겨울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한국교회가 연합해 소외 이웃들의 따뜻한 생활을 지원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의 주최로 열린 김장김치 나눔 행사는 서울의 대표적인 쪽방촌인 동자동 일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곳에서 15년째 쪽방촌 주민들을 섬기는 모리아 교회가 주관하고 세에덴 교회가 김치 500박스를 후원했습니다. 김치는 지난 4일부터 2주에 걸쳐 각각 250박스씩 쪽방촌 주민들에게 전달됐습니다. 한교총 측은 연말연시 추위에 취약한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리아 교회 윤유셉 담임 목사는 평소 쪽방촌 주민인 교회 성도들에게 받은 만큼 나눠야 하는 나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오늘의 섬김으로 주민들이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 일어서도록 앞으로도 계속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그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론 3.1운동 100주년 국제 컨퍼런스와 유적답사, 공동자료집 출판 등이 꼽히는데요. 각 종단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한자리에 모여 자유롭게 토론했습니다. 좌장을 맡은 경동교회 박종화 원로 목사는 지난 5년간의 기념사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라며 위원회가 대표성을 인정받고 나라와 사회를 위해 공헌 활동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은 100년 동안 3.1운동에 대해 연구가 많이 있었지만 각 분야를 하나로 종합해 묶어낸 자료집은 없었다며 위원회가 공동자료집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3.1운동의 다함께 정신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남은 과제라는 데 동의하고 아시아 청년평화대회, 청소년 역사 투어 등을 새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굿TV가 발행하는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김민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쓰레기 대란의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체 매립지 조성이 사실상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텀블러가 일회용 컵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정교하게 조작된 동영상을 가리키는 일명 딥페이크의 기술이 지능화되면서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까지 위협하는 딥페이크의 실상을 알아봅니다. 대한민국이 쓰레기 산으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의 경우 대체 매립지 조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쓰레기 대란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천에 있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2025년 8월까지 사용할 예정인데 쓰레기가 넘쳐나면서 종료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대체 매립지가 조성되려면 6년에서 7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환경운동가 배병호 씨는 매립지 선정보다 중요한 건 쓰레기를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에 매립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텀블러 사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 텀블러가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해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KBS와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진행한 실험 결과 텀블러의 소재인 스테인레스나 실리콘 고무가 종이나 플라스틱보다 훨씬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텀블러 사용을 거듭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일회용 컵은 쓰는 만큼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누적되는 반면 텀블러는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거지할 때 배출되는 극소수량의 온실가스만 더해집니다. 실험 관계자는 텀블러를 여러 개 자주 바꿔가며 사용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며 하나의 다회용 컵을 오래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딥페이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계학습 방식인 딥러닝과 가짜뉴스를 뜻하는 페이크뉴스의 합성어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정교하게 조작된 동영상을 말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례로 영국에선 범죄자들이 한 에너지 회사의 최고 경영자 목소리를 합성한 후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억대의 자금을 이체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금융거래나 군사적 명령에 악용될 경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진화하는 딥페이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를 위협할 만큼의 파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기업들 사이에선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채널을 만드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독교계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언론 시민단체와 함께 가짜뉴스 체크센터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건데요. 가짜뉴스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한국교회가 자정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진은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들이 현지 시간 12일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과 브렉시트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내년 초 UN 기후변화 협약 사무국에 제출할 EU의 기후변화 대응 장기 전략 지침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2050년까지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탄소 중립을 이뤄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탄소 배출량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순배출의 양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중국의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지켜온 자리를 올해 일본의 내줄 위기에 처했습니다. 글로벌 무역통계업체인 글로벌 트레이드 아틀라스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이 일본은 25.5%, 한국이 25.2%로 초박빙 승부를 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이 기존의 고가 프리미엄 브랜드 중심이었던 중국 내 J뷰티 마케팅을 중저가 시장으로 확대하면서 K뷰티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좁아진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최근 한국인 여성 동성 부부를 마일리지를 합산해 사용할 수 있는 가족으로 인정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를 제출한 한국 국적의 40대 여성 부부에 대해 스카이패스 가족 등록을 해준 것입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가족 마일리지 제도 시행 시점부터 개인의 성을 구분하거나 차별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각 국가의 관련 법에 근거해 가족관계를 인정하고 등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가 인종이나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남을 모욕하는 콘텐츠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상을 통해 반복적으로 괴롭힘 방지 규정 위반의 선을 넘을 경우 해당 회원의 활동이 정지됩니다. 이는 더 이상 수익 활동을 할 수 없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유튜브 측은 같은 행동이 지속될 경우 문제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해당 채널을 폐지하는 것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조유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광훈 목사가 지난 10월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와 관련해 5차례 소환 통보 끝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등 보수 성향단체에 지난 10월 3일 집회 당시 불법 행위를 수사하고 있으며 투쟁본부 대표 격인 전 목사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전 목사는 당시 불법 행위로 연행된 탈북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조사받을 가치가 없다고 여겨져 그동안 출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의 복귀가 소식이 알려진 지 이틀 만에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소송 취하 사실이 알려졌던 이성현 원고의 번복 때문입니다. 이성현 목사는 이에 대해 재판부에 제출한 상고 취하서가 실수와 착오였기에 이를 전부 철회한다며 더 이상 교회에 불의와 불법, 부정과 금권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한 판단이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의 옳은가치 시민연합, 건강한 사회를 위한 목회자 모임 등 시민단체연합은 성적 지향 삭제 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지지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이번 법안은 성소수자의 일반적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남녀 성평등은 지향하되 제3의 성평등은 지향한다고 말했습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다음 세대 교육 전문 단체인 카도시 아카데미가 새해 1월과 2월 매주 월요일마다 성경적 성교육 세미나를 엽니다. 참사랑 교회에서 열리는 세미나는 아동 청소년 분야의 성 관련 논문과 사회과학적 데이터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이재욱 공동대표는 성의 영역을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인정받은 안전한 기관을 통해 교육받고 교회 내에서 교역자와 교사가 직접 가르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